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홍공TV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12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문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뭐 중등교사라고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쌤들 다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쌤 어떻게 중고 다 가르쳐 보셨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전문인가요? 저는 고등학교에서만 12년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2년.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학교 못 내려가겠는데? 네. 고등학교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네. 제가 했던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쌤은 어차피 중등이라고 하면 중고니까 그쵸.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나한테 좀 더 맞는 예, 그런 이제 학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 최적화된 저한테 너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을 네. 모시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 특히나 요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좀 극과 극인 경우가 진짜 많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혹 네. 뭐 정말 부모님이 학교 입시 설명회 뭐 다 해가지고 필기하면서 막 이렇게. 열정. 예, 완전 부모님이 입시 전문가인 경우, 그러니까 프로 입시러인 경우가 있고, 동시에 아예 뭐 그 어떤 모임에도 어떤 학교 행사도 나타나지 않고 맞아요. 거의 뭐 스텔스 전투기처럼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입시 상담할 때 여기 안 되나요? 여기 안 되나요? 이런 네, 경우가 있고 네, 네. 아버님이 마다 그 주인공이다 그러면 그 집엔 진짜 정말 끝까지 다 보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입시러냐, 정말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거의 방임의 형태냐 등등 이 극과 극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쌤은 현장에서 보실 때 이런 약간 극과 극인 경우를 좀 많이 보셨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제 딱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하면 열정에 차서 입시 공부하시면서 우리 아이 이렇게 보내야겠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보다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지지해주는 서포터즈가 되시라 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리딩하기보다는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서포터 역할을 해라. 그쵸. 이제 이미 아이들이 많이 컸으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나서서 부모님이 이게 뭔가 다 챙겨주고 떠먹여주는 거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얼추 어느 정도 좀 되죠. 가성비가 그쵸.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데, 고등은 좀 많이 힘들겠네요. 고등은 더 이상 부모님의 잔소리가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잔소리가 부모님이랑 자녀 사이를 멀게 해서 자녀를 방 안에 가둬두는 그런 역효과를 낼 때가 많아요. 아이들에게 잔소리 통하지 않는다. 네. 오케이, 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전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정을 하고 인터뷰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자녀하고 부모님이랑 대화가 단절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상담해 보면 너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냐면 엄마 아빠랑 말 안 해요 라고 애들 대놓고 말하는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많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말을 안 한다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랑 대화가 이제 단절이 되었어요. 선생님 보실 때 이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역할로서 좀 좋을까요? 사실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하면은 남학생들 학부모님들 특히 그러세요. 아이가 한마디도 안 해요.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입을 닫게 되는 이유가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인데, 사랑과 애정 때문에 입을 닫는다고요? 애정인데 그게 잔소리로 표현이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또 잔소리해 이렇게 되니까 점점 말수를 줄여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면은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솔직히 그죠. 그쵸. 자던 애도 너 스카이 가려면 벌떡 일어나는데. 공부든 운동이든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네가 뭘 하든 엄마는 지지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어 라는 메시지만 주시고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좀 우리가 그냥 방치랑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러 가면 많은 부모님들이 냅둬라 이렇게 착각하실 그쵸, 것 같은데 그쵸. 방금은 지지의 메시지를 꼭 줘야 된다고 공부가 했죠. 아니어도 돼. 너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말해줘. 엄마랑 한번 의논해보자. 이런 제스처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잔소리 안 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잔소리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은 얘한테도 잔소리하고 얘한테도 잔소리하기 때문에 제 직업이 잔소리라는 걸 알아서 교사의 잔소리에 조금 관대하고, 그쵸?
아, 맞네. 그죠. 애들은 어쨌든 이해관계가 담임쌤이고 교과쌤이면 애들이 그래도 일단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맞아요.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다 보니까 맞아요. 애들이 부모님한테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쌤한테 하는 것보다 세게 좀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항상 학교에서 극상위권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점수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학교에 막 많이 전화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아이를 믿고 지켜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걔네는 그냥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100%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100%. 근데 그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이 신뢰를 해주다 보니까 시험 뭐 한 과목 못 봤다고 해서 그게 흔들리지 않아. 근데 엄마가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고 잔소리를 하면은 첫날에 국어 시험을 봤는데 못 봤어. 그럼 이게 이틀차, 3일차, 4일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다 라는 그 단단한 뿌리를 만들어주는 게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역시나 이게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관심을 잔소리가 아니라 서포트 해준다라는 방식을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네. 냅둬라 절대 아니죠. 그죠? 항상 응원 뒤에서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동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학교에 전달이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스피커 역할로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대신 잔소리 해드리기도 하고 진로 상담이랑 학습 동기부여도 교사랑 상담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꼭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이제 확실히 하게 되면 채널이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 교사가 해야 될 것까지도 부모님들이 하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이중으로 잔소리를 들으니까 갈 데가 없죠. 내가 조금 시험 못 봤다 아니면 좀 슬럼프다 이러면은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죠. 이상 이 고등학교 12년 경력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어떤 학교의 어떤 뭐 대화라든지 이런 것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은 친구들이 있고 이 교우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한자 공부에 이제 집중해야 될 텐데 교우 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초중학처럼 부모님들이 약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게 좀 사실 이게 뭐 이거에 대해 다루는 게 없어요. 사실 채널이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고민되실 것 같은 게 사실 중학교만 해도 친구랑 싸우면 엄마가 해결해 줄게가 됐는데 고등학교에서도 학부모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가 대학 가도 엄마가 아이 인간관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이 갈등을 아이가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의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내 아이의 얘기만 듣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사실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라 그러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이가 이 갈등 관계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그렇죠. 건데 그러려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학교에 막 전화해서 항의하기보다는 교사랑 충분히 대화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왜 이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지 그 추후 해결 방법을 의논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학교는 담임교사, 교과교사, 상담교사 이렇게 여러 명이서 아이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학교를 믿고 일단은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대화하시면서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분명히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저 일반적인 얘기인데도 이제 개개인의 또 좀 안 좋았던 경험이 또 있을 수도 있으나 맞아요. 학교 시스템은 이렇게 여러분의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알고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애들은 흥분하면 앞뒤 다 자르고 맞아요. 바로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미 화가 나서 출발하니까 근데 그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내 입장에서 유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쪽 얘기만 들으면 사실 해결을 하기가 어렵죠. 못하죠. 저도 뭐 저희 애가 얘기하면 저희 아이를 사랑하지만 객관화할 때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거의 한 너무 맞는 말씀. 8, 90%는 저는 거르고 듣습니다. 아 진짜 그 정도 해야 진실에 네.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 정도로 애들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위주로 자기가 화났던 그 순간들 모먼만 붙여서 얘기하니까 맞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아이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생님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국 목표는 같잖아요. 아이를 그렇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해주고 싶다.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시간을 그래도 좀 두시라. 맞아요. 약간 오늘 막 듣고 오늘 바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쿨링 다운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말 뭐 애한테 뭐 위급할 때는 바로 연락해야죠. 물리적이거나 위급한 상황 이런 게 맞아요. 아닌 다음에 하룻밤 좀 자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음날 또 이야기해보면 애가 또 그새 또 괜찮아질 때도 있고 맞아요. 좀 더 객관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존재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너무나 절대적이고 중요한데 고등학교에서 갔을 때 애들이 이제 알아서 자기주도 해야겠지만 선생님과의 이제 관계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얼만큼 중요할까요? 이게 뭐 우문현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사의 관계? 사실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시면 고민하는 게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잘 보여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무조건 좋다.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무조건 좋단데 학부모님과 교사와의 무슨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학부모님이 교사랑 학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대화에 너네 학교 이런 프로그램 괜찮다더라. 열심히 하면 대학 잘 갈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 이런 이미지를 아이한테 자꾸 인식을 부여해 주시면 대화에서 아이는 교사의 말이나 학교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 좋은 태도를 만들 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 아이가 교사를 믿고 신뢰하면 당연히 수업에 집중하겠죠? 수업에 집중하고 예의 바르면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실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작성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이랑 잘 지내면 되지. 근데 학부모님이 선생님이랑 잘 지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하. 집에서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게 선순환 어떤 흐름을 만드는 건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은 그 네. 흐름인데 부모님들 중에서 만약에 이 학교 이런 것만 하고 요렇게만 이제 활용하고 요거는 나머지 아니야 라고 이게 말이든 뭐든 그렇게 돼버리면 애들 입장도 근데 요것만 하고 나머지 아닌 거는 뭐 말지 이렇게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너네 선생님 좀 별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아이가 듣다 보면은 담임 선생님 지도가 잘 안 통하고 사실 아이도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 이것도 해볼래? 이것도 해 권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반응이 부정적이면 이미 좀 덜 그렇게 권하게 생기겠구나.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평가에 대한 것은 부모님이 사실은 우리 공교육에 보내는 것은 공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된 퀄리티의 이제 교육인데 그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만족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불만인 것도 당연히 있을 건데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뭐 직장 상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도 없는 거는 사실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왕이면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부정적인 거라도 좀 유보한다든지 해서 아이가 좀 좋은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요약이 될까요? 맞아요.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대학을 가든 다 만족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좋은 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게 집에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선생님이랑 아이 관계 형성이 잘 되면 너무 장점이 많은 게 일단 저만 해도 제가 예뻐하는 아이들이 생기면 밥 먹다가도 얘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얘한테 맞는 대학 5등급이 서울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나? 계속 이걸 생각하다 보면 또 답이 나와요. 얘한테 맞는 전형이나 학과가 어느 날 띵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행평가 내신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냐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선생님이랑 관계가 좋으면 질문을 했을 때 되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오히려 더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학교에서 어떤 대학을 잘 보내지? 어떤 과에서 우리 학교 생기부를 좋아하지? 제일 잘하시는 거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맞춤형 추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네. 그게 뭐 선생님들이 아이를 막 이렇게 차이를 두거나 차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도록 서로 잘 되면 더 대화할 기회도 어떻게 보면 자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많아지고 네. 그런 거니까 네. 애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이렇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태도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에서도 네. 서포터를 해주셔라. 네. 결국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 태도 이런 것들이 아이가 학교에 반영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반영돼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하고 부모님을 만나면 아, 이 아이가 부모님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를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죠, 그쵸, 그죠? 그쵸.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에 있어서 아이와의 어떤 부모 대화라든지 교우 관계, 나아가서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이가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좋은 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각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취사 선택을 좀 잘 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이제 아이들을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생각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 다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학교, 교사 모두 믿고서 지지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돼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더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학교는 어떤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최대한 어른으로서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뽐보기를 보여주면 결국 이 친구들이 대학, 사회 나가서도 결국 좋은 구성원이 될 것 같은 그쵸. 생각이 들죠. 결국은 어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수경 쌤 12년 차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에서 한 우물을 파신 쌤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우리 선생님께서 또 내신 책이 있죠, 그죠? 중등교사를 위한 생활지도 특급 처방전이라는 책. 선생님들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부모님들 혹은 도서관에 관심 도서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좋은 기회에 꼭 한번 나와주시고, 어때? 오늘 인터뷰 해보니까 좀 많이 떨리진 않았습니까?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역시 프로는 다르다 느꼈습니다. 역시 프로라서 말씀을 잘하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홍공TV는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